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공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뉴스 보이시죠? 주식 공매도 금지 결국에 연장되나, 그래서 민주당이 일단 연장이 다수고 일단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확실히 결정이 나겠지만 현재 가닥은 6월 달 돼서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확정된 건 절대 아니죠. 지난해 2020년이죠. 3월 16일에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금지된 후 1년 만인 올해 3월 16일이죠. 곧 3월에 해제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또 동학개미이기 때문에 또 공매도는 또 못 참죠. 또 순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뭐 그런 것도 사실이겠지만 당장에 또 내가 투자한 종목에 공매도가 들어와서 주가가 막 떨어져요. 그러면은 정말 공매도 놈들 전부 쳐 죽이고 싶죠.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씩 다 하셨을 거예요. 뉴스에서처럼 현재 여당은요, 다수 동학개미 형님들이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3월에 연장을 해놓는다, 뭐 이런 분위기고, 그 다음에 제도를 개선해서 실행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다수입니다. 근데 이번 4월에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괜히 잘못해서 민주당에서도 공매도를 제기시켰다가 우리 또 동학개미 형님들 표 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공매도가 연장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요. 내년에 우리가 대선이 있죠. 만약에 3개월 있다, 그러니까 6월 아니면은 9월에 한다, 그러면은 또 연장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더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연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영상을 많이 보셨던 여러분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뇌피셜로 뭐든 설명드리는 건 한 번도 없고요. 과거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미래를 전망해 드립니다. 그 전에 오랜만에 또 간접 광고가 아니라 직접 광고가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서평 이벤트,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선물로 쏴드리는 이벤트 겸 광고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또 상황극 하나 하고 홍보 하나 또 해드려야죠. 사실 저는 주식하다가 고점에 처물려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 댓글에 쌍욕이 달려서 제가 마상을 입을 때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을 달랩니다. 멋진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응원하는 유머라면 유대인처럼 스마트 비즈니스 출판사의 책입니다. 제가 10권을 또 선물로 드릴 거고요.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항상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면서 살고 남의 시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남을 의식할 때 나 자신의 의식하는 것을 잃는다고 하고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저는 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읽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인스타 있죠. 거기서 해야 좀 공정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친 맺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10분 보내드릴게요. 유머는 없어요. 그냥 얼굴이 유머입니다. 저의 그 연기였습니다. 이제는 이제 공매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미래에 정말 공매도가 해제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이번 공매도가 2020년 3월 16일에 시작됐고요. 거의 1년째 지금 다 돼가고 있죠. 공매도 금지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매도를 금지시킨 사례는 총 2번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죠.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009년 5월 31일 모두 다 아시는 그 금융위기가 터져서 주식시장이 지금 그림처럼 날마다 폭락을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여기서 공매도 더 놔두면 주식 완전히 막 폭락하겠다 싶으니까 공매도 금지를 시작을 했던 이 기간이 첫 번째 금지 기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2차 공매도 금지 기간은 지난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피그스라고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이런 시기입니다. 잘못하면 유로화가 뭐 붕괴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 날아가고 이탈리아 날아가고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러던 시기였거든요. 공매도 이후에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이 어땠나, 그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공매도가 정말로 금지되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고 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한 것처럼 보이죠. 이 그림만 딱 보면 공매도는 진짜 절대 우리가 어떤 수를 써서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만 딱 보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011년 유럽 피그스 재정 위기 때 그때 상태를 한번 보시면 사실 딱 3개월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향이랄 것까지는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공매도가 끝나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좀 그래도 큰 폭으로 좀 눌리고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을 장기간 유지를 합니다. 일단 두 가지 과거 사례에서 봤을 때 공통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것만으로 전체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말하기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공매도 기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 기간이 8개월이었어요. 2011년에는 3개월 동안의 공매도 금지를 시켰거든요. 근데 문제는 3개월 공매도 금지라는 거 가지고 공매도 세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매도는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식을 빌려서 이 주식을 일단 비싼 값에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되사서 갚는, 그래서 수익을 챙기는,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는 비싼 값에 팔았고 더 싼 값에 되갚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의 수익이 나는 게 공매도죠.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거가 이제 업틱률이라 그래서 빌린 주식에 대해서 계속 내리면서 팔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니까 현재 시장 가격 대비 한 틱 더 높은 가격에만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업틱률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업틱률은 위에다가 물량을 쌓아놓으면 쉽게 주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 이런 게 바로 업틱률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일단 빌리려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수료나 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난 2008년 금융위기처럼 8개월 이상 이렇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확실히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효과가 어떻고 그 다음에 효과는 어떻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2011년 이 3개월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었다고 해서 사실 그 3개월 동안 수수료나 이자가 크게 부담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공매도의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2011년 자료만 가지고는 진짜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적인 영향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공매도 기간이 8개월로 굉장히 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만약에 공매도가 금지되고 그 다음에 해제됐으면은 그 다음에 주가 움직임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 리먼 사태 구간에는 글로벌 시장 전부 다 2009년 초까지 주식시장이 급락했다가 그 다음에 또 같이 수직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를 금지시켜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전체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움직인 건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과거 두 가지의 금지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만 가지고 공매도가 해지됐을 때 주식시장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리라면 여러분께서 이런 헛소리를 들으려고 오신 게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이런 데 조사 자료에서 해외 공매도 케이스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 낸 것들이 있어서 아쉽지만 우리나라 사례에서는 확인을 못하고 해외 과거 사례에서 공매도와 주가 영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고요. 공매도와 주가의 하락,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다 분석을 했다고 하고요. 공매도는 부정적인 정보 거래에 중요한 경로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시장에 어떤 종목에 악재가 있는데 공매도를 딱 때리면 그 정보가 굉장히 빨리 퍼져 나간다는 거죠. 니콜라의 경우가 그렇죠.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하락을 초래한다. 요거는 조사 결과 공통된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매도를 했을 경우에 주가 변동성 역시나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조사를 해 주셨고요. 공매도는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시킵니다. 그러니까 상하 변동성이 확대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하락을 시키기 때문에 하락 변동성을 굉장히 확대시킨다. 일단 해외 연구 자료들을 보면 공매도는 일단 부정적인 정보를 널리 퍼뜨리는 이런 순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을 초래한다고 조사가 되었고요. 또한 주가의 특히 하락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킨다. 이렇게 조사가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공매도를 지금 하고 있다가 금지시키면 주가의 변동성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난다. 상대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런 조사 결과를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특정한 기업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수소 트럭 회사 니콜라의 경우가 그렇죠. 아직까지 사기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단 최근까지 뉴스만 보면 힌덴버그 리서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게 구해준 영웅이 됐죠. 이제 그들이 공매도로 굉장한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공매도의 엄청난 순기능일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셀트리온 사건의 경우에는 니콜라와 완전히 반대였죠. 지금 그림이 2011년 뉴스 기사인데요. 서정진 회장이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을 하겠다. 금감원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던 시기가 바로 2011년입니다. 그림은 셀트리온의 2011년 8월에 이제 3개월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었던 이 시기에 셀트리온의 주가입니다. 공매도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의 주가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흘러내렸죠. 이것만 보면은 공매도 금지해도 주가 하락할 건 하락하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공매도랑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 전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3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 주식을 대체한 이 공매도 투기 세력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게 2011년 11월 뉴스인데요. 3개월 이후에 공매도 금지가 다시 해제돼서 공매도가 허용된 그 4일간에 요 구간에 셀트리온의 공매도 물량이 200만 주 이상 한 번에 쏟아졌다는 거죠. 공매도를 못하니까 그동안에 대차라 그러죠. 주식을 굉장히 많이 빌려놓고 있다가 공매도가 해제되자마자 200만 주를 한꺼번에 다 쏟아낸 겁니다. 그래서 주가 보시면은 셀트리온 주가 이제 공매도 끝나자마자 이렇게 떨어졌고요. 장기간 이 상태에서 힘을 못 썼죠. 사실 당시에 셀트리온은 지금의 거의 니콜라와 같은 평가를 좀 받았어요. 재무제표를 조작해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도 사실은 인터넷 카페에서 어떤 분이 너무나 재무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셀트리온이 사기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자료를 어쩌다가 한번 봤는데 그거 보고 나서 이거 사기구나 하고 관심을 아예 끄고 살았는데 그림 보시면은 2011년 이후에 이때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뭐 3만원 2만원 했었는데 10배 이상 그렇게 증가를 했죠. 굉장히 후회됩니다. 네. 자, 이렇게 특정 기업의 부정적인 뉴스를 여러 사람한테 신속하게 퍼뜨린다는 공매도의 순기능 역시 사실은 그것이 만약에 정말로 팩트라면은 이건 긍정적인 효과가 되는데 지금 그림의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주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괜히 그런 거 믿고 안 샀다가 10배 날아가고 막 그런 종목을 놓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봐도 어느 정도 질문에 답이 딱 나오실 거예요. 살펴본 대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주가가 폭락할지는 잘 모르겠죠. 폭락할지 안 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건 우리가 과거 역사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확실히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딴 식으로 이런 말 하나 하고 넘어가면 정말 너무 성의가 없죠. 그림은 공매도 대차 잔고와 상환 수량이라는 겁니다. 대차 잔고가 뭔지 말씀드리면 공매도를 하기 전에 우선 주식을 딱 빌려놓고 매도하기를 기다리는 이런 주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매도하기를 기다려야 되니까 이자 비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또 나오는 이런 상태겠죠. 그리고 이 그림에 있는 상환 수량은 빌렸다가 이렇게 대차를 했다가 다시 갚는 수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지금 제가 만들었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가 2021년 최근이고 요가 2020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부분 좀 죄송합니다. 제가 차트를 잘못 만들어서 제가 엑셀을 잘 다룰 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자가 나가는 이 대차 잔고 수량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이에요. 이게 지난 3월에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나서 확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푸른색 선은 상환하는 물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공매도 금지, 그러니까 2020년 3월 지난해 시작되자마자 가장 많은 물량을 바로 상환했어요. 공매도 금지시키네 하니까 바로 다 털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조금씩 늘은 기간 있다가 공매도 세력의 입장에서 수수료 나왔고 이자 내고 한번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 거의 1년 정도 다 돼가니까 1년 동안이나 이렇게 수수료랑 이자 내다 보니까 얘들이 조금 부담을 느낀 거죠. 이거 잘못하다가 뭐 1년도 넘고 2년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최근에는 상환되는 물량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공매도 세력이 뭐 똥줄이 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물론 지금 그림 보시면은 공매도를 하기 전에 주식을 일단 빌려놓는 대차 잔고 요 부분을 먼저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공매도 세력이 100% 얘네들이 대차 잔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ETF를 설정해가지고 판매를 위한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제용 증권 차입 등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지금 현재 한 15억 주 이상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으로는 47조의 자금이 남아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주식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공매도를 금지하는 쪽으로 더 의견이 많아질까요? 아니면은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더 많아질까요? 주식시장이 일단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은 공매도를 좀 더 유지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모아지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은 뭐 공매도 이제 해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슬슬 나타나긴 할 거예요. 근데 또 만약에 앞으로 주식시장이 오르면은
공매도 세력과 같은 경우에는 환장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이나 이렇게 질질 끌면서 수수료 있는 거 다 내면서 빌린 거 가지고 있는 이런 공매도 세력이라고 할게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면은 낮은 가격에 자기들이 빌렸는데 갚을 때는 올라간 가격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는 손해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빌린 주식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은 이자가 계속 나가죠. 거기다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거 비싼 값에 갚아야 되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정말 똥줄이 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가도 올라가도 공매도 세력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환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대차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학개미 형님들 많으시죠? 지금 요 금액이 주식수로는 지금 대차 잔고가 15억 주고 금액으로는 47조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 47조의 공매도 대차 잔고 중에서 전부 다 공매도 투기 세력이 빌리는 건 아니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용도 빼고 절반 정도가 공매도 투기 세력이 빌린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3.5조 원 정도가 공매도 세력의 대차 물량이라고 가정을 해도 만약에 우리 동학개미 형님들이 정치권에 푸시를 하는 거죠. 공매도 연장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계속 공매도가 연장되면 23.5조 원의 대차 물량이 나옵니다. 대차 물량이 나온다는 소리는 얘들이 빌렸거든요. 그거를 되사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23.5조 원의 물량이 주식을 매수한다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으로 23.5조 원만 들어와도 지금보다 주식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이거는 이제 똑바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최근이에요. 이쪽이 최근입니다. 월별 대차 잔고,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매달 얼마씩을 빌렸냐 요거를 알 수 있는데, 잔고 주수 보시면은 진짜 한 10년 전에 비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요. 잔고 주수가. 그러다가 최근에 공매도 금지하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잔고 금액도 진짜 10년 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역시나 공매도 금지하면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대차 잔고가 줄어든다는 말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 많은 돈이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요 정도까지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47조가 공매도 자금이니까 한 10조 정도가 예를 들어서 공매도 외에 자금이다 하면은 37조가 주식시장에 매수세로 들어오는 거죠. 당연히 이 그림 딱 보시니까 우리 또 동학개미 형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길을 쓰고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연장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드시죠. 반대로 지금 혹시나 공매도 대차 물량을, 그러니까 매도를 하려고 빌린 물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매도를 어떻게든 부활시켜야만 하겠죠. 그래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냥 세상 모든 일은 각자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이익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을 하는 거죠. 저는 개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은 우리들도 공매도가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정보를 확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우리 같은 개인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경우처럼 당장 내가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공매도가 들어와서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고 주가를 못 오르게 물량을 막 쌓아가지고 누르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면 당장 내가 죽겠는데 순기능이고 나발이고 따질 여력이 없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공매도가 다시 가능해지는 거고요.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대신에 공매도가 우리가 만약에 좀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서 공매도가 계속 금지되면 대차 잔고 주수 약 15억 주, 그리고 현재 대차 잔고 금액 47조 원 중에서 일정 금액, 보수적으로 절반 이상 이런 물량이 이 주식을 되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 주식을 사러 들어온다 이겁니다. 공매도를 연장시키면 연장시킬수록 그만큼 주식시장에 매수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 개미들은 당연히 공매도를 금지를 계속 연장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해제하는데 반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